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너무 편파적으로. 아니, 편파가 아니고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갖고 말이죠. 예, 유석열 의원입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주현식 의원님께서 그 통신료 관련해서 그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떻든 지난 국감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 제2차관님. 네네. 그냥 2차관 오면은 또 1차관님이 또 나오실 제2차관님. 그때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장관의 마지막 답변은 항소 취하는 하지 않겠다. 지금. 네네. 예. 그리고 정보 공개 여부, 이게 원가 관련 공개 여부는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 이게 뭐 공개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공개 여부도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엄청나게 첫날 국정감사와는 180도로 틀려지다 보니까 제가 그때 증거도 없이 뭐 이거 뭐 음모 아니냐는 소리까지 했다가 예. 제가 또 참 체면 구기고 사과까지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주현식 의원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취하지 않았다고 또 뭐 공개 여부를 갖다가 나중에 소송 결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뭐 이게 공약을 아직 취하했다라고 봐지지는 않죠. 파기했다라고 봐지지는 않죠. 네. 좀 이제 주현식 의원님께서도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화가 나시니까 공약 파기라고 그러셨지 아직 뭐 파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은 분명히 통신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이제 공개 투명하게 요금을 여튼 심의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런 취지였습니다. 뭐 이제 인하는 해가면 되는 것이고 인상 안 오고 인하해가면은 뭐 공약 지켜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폭을 떠나서라도 그러면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요금을 심의 결정한다라고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이게 이전과 다르게 공개 심의 결정을 투명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인가 기준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요금 심사도 소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자문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실제 요금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필링에 와닿게 하는 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원가가 꼭 공개된다라는 보다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서는 오히려 뭐 원가 자체를 뭐 저도 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예, 결론이 중요한 거지. 예,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굳이 뭐 그 원가를 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네네. 다만 이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가 돼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납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내가 지불하면은 그렇습니다. 비싸게 지불하는 거 아니다.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까지 많은 의구심,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 공개 투명한 그 절차나 방법이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저 정도 수준이면은 저렇게 결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그 방안을 네네. 지금 마련을 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줘 보세요. 하여튼 이번에 그 두 분 의원님들께서 예. 이렇게 컨선을 해주신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저도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예.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시를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그 대선 관련해서 요금 투명화 관련 이거는 꼭 원가를 공개한다 이런 것보다는 원가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요금 심사 자문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객관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날 국정감사 때 그 장관께서 이렇게 180도 바꿨을 때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야 어떻든 그 현실 문제를 놓아두고라도. 네네. 근데 그때 장관님께서 하도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난리까지 나지 않고는 갔는데 정말 이 공개 투명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있고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논쟁을 하자고요. 그 문제는. 네, 소송 결과가 나오면은. 네, 하여튼 예. 이 부분은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이고 또 한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제의를 넣을게요. 이걸 한번 하면 어때요?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정유사도 원가 내놔보라 하면 영업마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못 내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기름값 문제. 근데 이제 여기 통신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미래부 장관이 국세청장한테 특별 세무조사를 한번 의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그 원가 파악은 원가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고 네. 특별 세무조사를 해서 혹시 탈세라든지 이 뭐 마진을 갖다가 잘못 좀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하기 위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장관이 국세청장한테
이 원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원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특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 한번 그 요구를 한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좀 외람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은 차라리 지금 통신 사업이 처음에 독점적인 사업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독점적인 환경에서는 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강했지만은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건 좀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이석채 회장이 무공화 위성 2, 3호를 정부 허락도 없이 홍콩회사에 헐값 매각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KT는 4일 이미 설계수명이다에 제값에 다 팔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양쪽 그 주장 중에 어느 주장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저께 그냥 짧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어느 말이 맞아요? 저희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KT가 이제 그 위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 수명이 다한 상태에서 그 매각을 하긴 했지만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법 위반이나 관련된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좀 간명하게 유승희 의원님이 맞아요? KT가 맞아요? 네, 어느 것이 맞냐고요, 그게?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부분들, 그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월 5일 날 청문을 했고, 청문 결과에 의해서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이따가 유승희 의원님께서 뭐 더 정확하게 할 거니까 저는 이제 궁금해서 제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네, 설계 수명은 분명히 12년으로 돼 있고요. 연료가 있으면은 13, 14, 15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연료 상태가 상당 부분 괜찮은. 요것은 나중에 이따 유승희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라도 뭐가 명쾌하게 안 밝혀지면은 아까 통신료는 특별세무조사가 청문회가 좀 필요하지 않냐, 경우에 따라서는. 네네. 청문회가 좀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네. 관련해서 그 특허기술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특허기술이 무단 해외 유출이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이 외국으로 매각돼서 나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지금 일반 특허, 이제 전략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술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특허기술. 보통 기술은 그거는 뭐 그 개인 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 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기술료 수입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 기술료 수입 관련 규정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나 드리고, 아울러서 이 기술료 수입 때문에 국내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국내에다가 해외에다가 너무 쉽게 유출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홍문정 의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먼저 좀 하시죠. 예.